화성행궁, 조선의 지방 궁궐 중 최고의 격식과 최대의 규모를 갖춘 이곳.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구 읍지로 이장하고 원래의 읍지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며 함께 지었습니다. 정조에게 화성행궁은 아버지 묘소를 참배할 때 머물던 곳이자 자신의 정치적 거점인 수원을 성장시키기 위한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수원화성은 단순히 성곽이 아니라 정조가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도시였어요. 화성행궁은 신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중추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행궁이 없던 수원화성은 사실 미완성 상태였던 거죠. 1989년 수원시가 화성행궁 복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 역시 화성의 어를 붙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원화성에서 화성행궁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일제에게 정각 대부분이 걸려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화성공간. 그로부터 수십 년 뒤, 드디어 수원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으로 1단계 복원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화성 축성의 200주년이 되던 1996년, 복원공사의 첫살을 덮고 2003년 10월, 중심 번역이 시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화성행궁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품 조교 등교의 마지막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야 2단계 발표 조사가 시작되었고, 감춰져 있던 무화과와 별주 건물치, 물길, 연못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80여 건축물과 조경을 복원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무화과와 대성은 감정을 복원하는 무화과 본역, 낙남원 연못과 취경, 화련전 감정을 복원하는 낙남원 본역, 마지막으로 별주와 연못 복원을 복원하기 위한 벌주 번역으로 복원 번역이 정해졌습니다. 화성행궁의 2단계 복원은 보증자료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1단계 복원 사업의 기본 자료였던 화성 성역 이후에 여기에 2016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된 경기인계와 국립중앙박물관의 화성전도 병품 자기1번 배치도를 교차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행궁은 2단계 복원을 통하여 행궁과 관할 모습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복원 시점은 1단계와 같이 행궁이 초창되었던 1796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1단계가 다른 점이 있다면 유고가 확인되지 않은 건물들은 복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래 더욱 성숙된 유네스코와 우리나라의 복원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200년의 세월은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화성행궁이 완성된 1796년 이후로 도시 전체의 지면은 계속 높아졌고,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별주 건물지는 현재의 도시 지면보다 1m 아래에 있었습니다. 원래의 지형 높이에 복원하면 별주가 푹 꺼진 것처럼 보이고 배수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별주는 약 1m 높이의 유구 보호층을 만들어 그 위에 건물을 짓 때 건물지의 가장 높은 면인 행각에 굳은 유구는 노출하여 원래의 지형을 보여주도록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무화과는 원형 건물이 남아있는 화령전이나 낙남원과 연계되는 곳이기 때문에 원집안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화성행궁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여정이 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화과터는 집안이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파고 작석과 자갈을 번갈아 다지는 기초공사가 진행되었고, 현장 밖에서는 건물의 받침이라 할 기단석을 자르고 다듬는 치석 작업과 목부재의 치목 작업이 분주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워 건물의 골조를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어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던 수원부의 객사입니다. 화지역을 살피러 다니던 요 임금 시절처럼 태평시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조가 지은 이름입니다. 무화과는 1905년경부터 수원국립보통학교로 사용되다가 1933년 신풍초등학교 건물이 신축되며 사라졌기 때문에 발굴조사에서는 기초운정만 일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복원은 발굴 유구를 기준으로 하되 혁명유선과 세부구조는 신흥연건 공예관 수정책을 참고하였습니다. 1789년 새로운 관할을 조성하며 사용된 건축 부재 종류와 수량이 기록된 이 책에서 무화과의 형태와 규모를 유추
화성행궁의 중요 건물인 우화관이 품격을 되찾았습니다. 중심 건물 벽대청은 벽돌로 바닥을 만들어 이름대로 복원하였고 벽대청으로 향하는 정부 역시 벽돌로 깔았습니다. 벽대청 계단에 남달린 수맥돌은 구름 무늬로 치석하였고 지붕에는 하얗게 배를 밟고 용 모양의 장식기와를 설치하여 위험을 높였습니다. 우화관의 현판은 우화관 이름 중 화관부분에 탁번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사이에 사라진 문자는 수원의 서예가인 양태콩 선생이 글씨를 쓰고 각자장 중요 무령 문화재인 김각한 선생이 글씨를 다시 새겼고 팔달경 현판을 참고하여 단청했습니다. 별주는 임금께 올릴 음식과 술을 장만하고 상차림에 대한 규범 문서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임금의 상차림을 총괄하는 관서로 1793년에 건립되었는데 해경국 홍씨의 폐가변을 위한 음식과 술이 이곳에서 준비되었습니다. 2019년에 별주 번역 발굴 조사에서는 전면 26m, 측면 20m 규모의 네모난 다리에 별주와 행각 두 동의 건물지가 배치됐고 그 주변을 담장식으로 둘러 조성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행각은 후대에 발행된 화염 중기와 규모가 같으나 쓰임새에 조금 차이가 있어 현재의 도시 지역 높이에 맞추되 발굴 자료에 따라 복원하였습니다. 정각의 단청도 복원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의 지방 관원은 객사 같은 중요 건물에만 단청을 하였는데 화성행궁 2단계 복원에서는 고증을 따라 우화관과 주요 물루에만 단청을 하고 별주는 일반 관아의 격에 맞춰 단청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화성행궁의 물길과 연못을 다루는 수채계 또한 중요한 복원 대상이었습니다. 화성성역 이외 행궁전도 그림을 보면 팔달산에서 시작된 물길은 화성행궁을 감싸고 흐른 뒤 성 밖으로 흘러나가고 물길의 일부는 낙남원 앞의 연못을 거쳐 다시 신풍로 앞에서 합류하게 되는데 발굴 조사에서도 물길과 연못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성행궁을 감싸던 물길은 수량이 부족하여 복원하지 못했고 대신 물길 흔적을 장대석으로 표시하여 행궁과 그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 삼았습니다. 기록에 따라 조경을 복원했습니다. 해와 자료를 분석하여 버드나무와 복숭아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낙남원 동쪽에 위치한 사각연못은 전통 방식대로 연못바닥에 전토를 발라 방수 처리를 하였고 연못 안에는 원형성을 만든 뒤 나무를 심었습니다. 복원된 모습은 그림과 동일했습니다. 별주앞 연못은 화성전도 그림에서 네모반 듯한 모습이지만 발굴 조사 과정에서 두면이 유실된 구전형으로 확인되어 발굴 결과대로 복원했습니다. 낙남원 연못 앞쪽에 추령을 되살렸습니다. 추령은 전통 조경 방식 중 하나로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사이에 보리버들이나 칡백나무를 심어 만든 생울타리인데 화성행궁 유역의 구명과 장충각 전면에도 추령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원 사례로는 창덕궁 주암로 앞에 추령이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조의 어진을 모신 화련전 담장이 복원되었습니다. 화련전과 화성행궁 번역이 구분되면서 각 공간과 개별 건축물이 지닌 의미가 제대로 되살아났습니다. 화성행궁 2단계 복원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복원에 참여한 모두가 화성의 벌과 뿌리, 화성행궁을 도착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일제 공정기를 거치며 훼손되고 잊힐 뻔한 화성행궁. 역사를 되찾으려는 시민들의 열망과 자발적 노력으로 복원이 시작되었고 34년의 긴 여정을 거쳐 시민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그 옛날 정주대왕의 원대한 꿈과 표심이 가득 담긴 화성행궁. 완전한 복원을 위한 여정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